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어대한 얘기처럼 한동훈 후보가 1차 결선에서 당대표 후보가 됐습니다. 자, 주말간에 김건희 여사 특혜 조사 시비, 검찰 조사 계속 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요. 자, 오늘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뤄야 할 주제가 많죠. 자, 오늘 여러분의 출근길 신나고 좀 즐거운 소식들로 함께하고 싶은데요.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 엄선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조성은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원석 검찰총장 대검 감찰부에 보고 없이 검찰청 밖에서 김건희 여사 몰래 조사한 이른바 출장 조사 진상 파악 지시를 했었는데, 자, 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네, MBC와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뒤 진상 파악에 협조하겠다. 중앙지검 1사차장과 형사 1부장, 반부처 2부장, 수사팀을 제외하고 나 혼자서 감찰 조사에 임하겠다는 뜻을 대검에 전달했습니다. 네. 당장은 진상 파악에 응하지 않을 거고 감찰 조사도 혼자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진상 파악에 협조하면 수사팀이 반발하면서 동요할 수 있고 또 수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이 지검장은 또 22일 오전에 이 총장을 찾아가서 출장 조사 경위를 해명했다. 즉 이미 총장에게 보고했다는 이유도 들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은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라서 미리 보고할 수가 없었고 소환 조사에 소극적인 김 여사를 설득해서 출장 조사라도 성사시킨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진상 파악 지시가 내려가자마자 어떤 검사, 수사팀의 검사가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내면서 반발하고 수사팀의 책임자도 지검장까지 반기를 들은 그런 상황인데, 이 대검 검찰청 총장 측하고 서울중앙지검하고 지금 갈등이 계속 있는 모양새인데 검찰 내부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일단 중앙지검 수사팀은 상당히 격앙된 상태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명품 가방 사건을 수사한 김경목 형사 1부 부부장 검사는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이 되는 게 열심히 화가 나고 조사하러 갔죠, 그까지. 네, 회의감 분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표를 냈고요. 네. 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인데 검찰청으로 소환하라는 지시는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대검이 진상조사에 나서는데 격분하는 분위기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중앙지검 내부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이 수사 지휘권을 회복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번번이 외면하다가 이제야 지휘권을 탓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한편 이원석 총장은 김 여사 조사 다음 날인 22일 밤까지도 총장직 사퇴를 놓고 고심했다고 하는데 야당의 정쟁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리고 수습부터 하자. 이런 참모진 및 설득으로 뜻을 접었다고 전해집니다. 네. 이원석 총장은 또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는 검찰총장이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면서 불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하간 열심히 글로 간 거죠. 뭘 수사를 한 겁니까?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이라니요. 이게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죄, 제3자, 알선수재죄 다 될 수가 있는데 그거 하라고 검찰이 있는 거고 수사하고 하라고 있는 건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될지 누가 이걸 납득할지. 마찬가지로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지금 국회에서 요청하고 있는 불출석한 사유가 이게 납득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화가 난다면 글로 얘기하지 말고 이 청문회 같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전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자기네들끼리 화내는 척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고 알겠습니다. 뭐 진행 중인 수사니까 답할 수 없다. 이게 검사들의 단골 멘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같은 날 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대표 후보로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상황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결국 어대한이 현실이 됐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어제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서 네. 62.8%를 득표해서 결선 투표 없이 당대표 자리에 올랐는데요. 많이 받았습니다. 예.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러닝메이트인 장동혁, 진종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서로 비방하고 또 비아냥대면서 경쟁하던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각각 18.8%, 14.6%, 3.7%의 득표율을 기록했는데요. 네. 이로써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감돌던 어대한 기류는 결대안, 결국 당대표는 한동훈으로 정리됐습니다. 자, 생각보다 더 많은 득표를 받은 걸로 지금 보이는데, 자, 한동훈 당대표가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했다고 하네요. 네,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당원들을 향해 네. 국민의 마음과 눈높이에 더 반응하자고 했는데요.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특혜 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하면서 예.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자, 한동훈이 이제 드디어 귀환을 했습니다. 원래 비상대책위원회 하다가 선거 졌죠. 지고 다시 사퇴했다가 다시 대표로 복귀를 했는데, 자, 여러 대통령실이나 다 입장들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네. 어제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선 축하한다, 협치하자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협치요. 이 전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님 당선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야말로 정치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네. 절망적 현실을 희망찬 내일로 바꿔내는 일이라면 저도 민주당도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겠다며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따로 한 대표 당선을 축하한다거나 뭐 어떤 역할을 기대한다는 등의 브리핑이나 공식 입장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한 대표가 당선 직후 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정 화합의 포부를 전했고 여기에 윤 대통령이 고생 많았다, 잘해달라는 취지로 격려했다고 한동훈 대표가 언론에 공개하기는 했는데요. 본인이 공개했다고요? 네, 지난 전당대회 때는 대표적인 친윤 인사인 김기현 대표가 선출됐을 때 대통령이 곧바로 브리핑을 열고 축하한다고 밝힌 것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대통령실은 오늘 한동훈 대표와 최고위원 당선자들을 비롯한 신임 여당 지도부와 낙선자들, 그리고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퇴임하는 비대위원들까지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해서 만찬을 갖기로 했습니다. 자, 당대표도 사실 압도적으로 60%가 넘었습니다. 결선 갈 거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도 있었는데 당대표 압도적으로 됐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이 조금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기가 이제 2년 남은 상황이라서 국정 동력 확보가 필요해서라도 당심을 꽉 잡은 한동훈 대표와 형식적으로나마 잘 지내는 모습을 보이려는 이른바 전략적 공생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네. 한 대표가 당장 수락 연설에서도 물론 좀 유한 톤이기는 했지만 김건희 여사 검찰 수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고, 그리고 저간의 사정을 고려하면 한 대표 입성으로 이제 윤한 갈등의 봉합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네. 김 여사 문제 등으로 대통령이 자꾸 이제 한 대표와 충돌하면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는 점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젤리스님이 배동원 님이네요. 악어와 악어의 관계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두 사람 계속 봐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자, 오늘도 많은 분들 와주셨습니다. 진자연님 역시 오셨고요. 호미 행복만님도 오셨습니다. 젤리스님, 팍팍세 프로덕션님,
또 구름진 하늘님, KT24 또 오셨습니다. 어머 기자님 매주 이뻐지시네요 라고 안녕하세요. 그대로 제가 전달해 제가 좀 바꿔서 얘기하니까 KT24님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나라갑니다. 하셔가지고 네. 자 한성님도 오셨고요. 나동현님도 오셨습니다. 댓글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또 중요한 또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오늘 내일 이제 진행이 되는데 청문회 쟁점을 우리 조 기자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미디어 오늘과 국회 과방위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청문 자료를 종합하면 네. 이진숙 후보가 시민단체 대변인 신분으로 지난 2021년 4.7 서울 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권은 파렴치 모렴치의 극치, 문재인 정권은 세계적 전염병의 고통을 자신들의 정치 행위로 이용하는 정말 나쁜 정권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권고를 받았습니다.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행위를 한 것이죠. 네. 또 익히 알려진 대로 이진숙 후보는 과거 5.18 단체는 이권단체, 간첩스러운 장관, 국정원장이 판치는 나라, 문재인의 신념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위험하다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영상들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이태원 참사가 기획된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또 문화예술 인사들을 좌파 우파로 거론하면서 편가르기를 하는가 하면 과거 MBC 민영화에 반대하는 노조 탄압에 앞장서면서 노조원 사찰을 묵인하기도 했는데요. 네. 더욱이 윤석열 정부의 MBC 민영화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장본인으로서 언론 장악에 선봉에 섰다는 점도 청문회의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대전 MBC 사장 시절 집 근처에서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1,600만 원가량을 법인 카드로 결제하고 주말에 골프장에서만 총 1,530만 원을 법카로 긁은 게 드러나기도 했었죠. 이야. 더불어 해임 안건을 다룰 주주총회 개최 나흘 전에 기습적으로 사퇴까지 하고 퇴직금으로 1억 8,60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두고도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방송의 또 통신의 수장인 방통위원장을 지금 뽑는 상황인데 정치적으로 중립성 부분 이 부분도 좀 많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좌파 우파 방송에서 편가르기라든지 뭐 블랙리스트 이 부분도 계속 얘기가 될 것 같고 더 저는 문제되는 게 개인적 문제 같거든요. 법카를 조금만 잘못 써도 큰일 나잖아요. 무슨 압수수색을 당해요. 네. 10만 원만 써도 5만 원만 써도 전임 뭐 위원장들이나 뭐 경기지사 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1,600만 원을 무슨 방송하고 골프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집 근처에서 호텔 쓰는 게 무슨 이게 방송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뭐 이번 청문회 이틀 한다고 하는데 예전에 김행 여가 가족부 장관 후보자 당시 뭐 도망가 버려서 김행랑 얘기도 있었는데 뭐 그런 상황이 뭐 도망가지는 않겠지만 이틀 하면서 하여튼 좀 볼만한 어떻게 답변할지 저는 답변이 될지 싶은데요. 도망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도망 안 가겠죠. 그래서 네. 이틀 잡아놓은 건데 답변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답변하는지. 카드를 이렇게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이거 뭐 말입니다. 등등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자, 문제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은데. 자, 유일인 방심위원장 이 사람도 문제인데 연임한다면서요. 네, 미디어 오늘의 어제자 보도에 따르면 유일인 방심위원장과 강경필 변호사, 김정수 국민의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추천 네. 몫으로 방심위원회에 임명됐습니다. 강경필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으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고요. 지난해 대선 때는 윤석열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하하. 김정수 교수는 KBS PD 시절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 3부작을 제작했고 올해 초에는 유일임 위원장이 공동대표로 있었던 보수 성향 언론단체 미디어 연대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토론에 참여했었습니다. 여권 추천 김무석 허연애 의원과 또 대통령에 의해서 새로이 위촉된 방심위원들은 어제 오후에 바로 전체 회의를 열고 유일임 위원장을 다시 방심위원장으로 호선했는데요. 호선했어요. 예. 이로써 류 위원장은 거의 임기 만료와 동시에 다시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 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방송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정보통신 문화 창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참 이렇게 되려고 그렇게 했는지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심위 노조는 어떤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는 네. 방심위 전체 회의가 진행된 당시에 위원들이 사무실 출입문을 잠가놓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는데요. 네. 한 방심위 직원은 경향신문에 말이 안 나온다. 직원들 퇴근한 뒤에 갑작스럽게 회의를 여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사실 전체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를 지정해야 하는데요.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한다는 방심위 기본규칙을 활용해서 회의를 진행한 걸로 보입니다. 아하. 기습회의, 기습연임 비판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김준희 방심위 노조 지부장은 기습회의 개최를 따져묻기 위해서 어제 방송회관 주차장 출구에서 류 위원장의 차량을 기다렸는데요. 류 위원장이 탄 이 관용 차량이 올라오자 김 지부장이 손짓하면서 멈추라고 했지만 차량은 오히려 가속하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김 지부장이 자칫 차에 치일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까지 연출됐다고 하는데 네. 최민희 위원장이 위협 운전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왜 방심위 전체 회의 때 문을 걸어 잠가냐 면담하자라고 했지만 류 위원장은 외부에서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라고 답하고선 최 위원장의 면담 요청을 거절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네. 방심위원은 대통령 추천 3명, 국회의장 추천 3명, 과방위 추천 3명으로 이렇게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어제 대통령 몫으로 첫 6기 방심위원이 일단 임명됐고요. 나머지 방심위원들은 다음 달 새로 뽑을 예정입니다. 자, 한성님이 북한의 오물풍선보다 남한의 오물 네. 인사라고 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게 더 무섭다라고 아주 댓글 하나 주셨습니다.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자, 조성은 기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는 최진봉 교수와 함께 수 읽는 남자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정치권, 언론권 위해서 자, 쓴소리를 해주십니다. 자, 열불나는 여러분 위해서 아주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시원하고 통쾌한 말씀 오늘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도 화나십니까? 화가 나죠. 화가 안 나겠어요 지금? 오늘 다룰 주제들이 좀 이제 화날 수밖에 없는.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네. 다 또 경북대 출신들이야. 학교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학교하고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 저희 모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교인데. 예.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정치 이슈가 가장 인상 깊으셨습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네. 변호사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박지원 네, 변호사. 네. 출장 조사, 출장 서비스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저는 그래서 예. 저거만 가능하다면 예. 저거를 성사시킬 수 있는 변호사라면 그러면 떼돈을 벌 떼돈을 것이다. 벌죠. 스타벅스에서 합시다. 그렇지. 아니면 자기 집으로 오라 그래. 우리 사무실로 변호사 사무실 오세요. 이래가 아니 좋을 것 같아요. 누구든 매우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자기가 싶어요. 근무하는 곳에서는 일단 자신감이 생겨요. 네. 그리고 더 유리한 상황이 되죠. 박지원 변호사 마찬가지잖아요. 뭐 상담원 우리 사무실로 오세요. 물론 뭐 다른 데서 만날 수도 있지만 그 자기 사무실에 있으면 편안하기도 하고 준비가 잘 돼 있잖아요. 남의 집에 가면 불편하잖아. 많이 불편하죠. 불편하죠. 예. 근데 가는데 들어오자마자 경호원이 막 이렇게 서치하고 그다음에 휴대폰 내놓으세요.
휴대폰 뺏겼어요. 이런 거 검사가. 어떻게 돼서 기분이? 네. 아 이게 일단 꼭 꺾이고 들어가요. 들어갈 때부터 조사가 되겠어요 이게 제대로? 반대로 하거든요 원래. 원래 그러니까 같으면 검찰 쪽으로 불러가지고 네. 뺏어버리고 네, 아주 억압적으로 딱 억압적으로 하잖아요. 하는데, 네. 그래야 이 피의자가 술술 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자기 그 경호처는 자기를 경호하는 곳이잖아요. 네. 거기에 딱 앉아가 경호원들이 딱 대동해 있고 거기 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 오라고 검찰을.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대체? 이게 수사를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글쎄요 수사하는 거. 그리고 총장이 뭐라 그러니까 네. 조사 뭐 대검에서 진상조사하니까 조사 잠깐 기다려. 뭐 하는 거죠 지금? 사표도 냈던데요. 사표 냈더니 반려시켰잖아. 사표 내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런 수사에 대해서 이런 진상조사하는 걸 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 그렇죠. 사표라는 게 그렇죠. 이렇게 대놓고 검찰총장한테 거의 뭐 반항하는 거잖아요.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검찰총장은 또 가만히 있죠. 청문회는 또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럼 나와서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렇게 그렇죠.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언론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국민 앞에 죄송하고 사과할 일이고 본인은 패싱 당했고 이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언론 앞에 얘기하면서 왜 국회 앞에서는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없네요. 네. 아니 그리고 또 하나 네. 검찰들 이런 문제 있을 때마다 이 프로스에 뭐라고 올리죠 맨날? 글 올리고 뭐 난리 나잖아요. 치잖아요. 이렇게 아니 대놓고 검찰총장한테 항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조용해. 지난번에 검사 탄핵 잘 제대로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조사해 보라고 법안 통과시켜. 네. 탄핵도 한 것도 아니고 네. 탄핵안도 아니에요. 법사위에 넘기고 그때 뭐 나도 탄핵해라. 그렇게 난리 쳤잖아요. 그렇죠. 지금 왜 조용하죠? 모르겠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 진짜. 정말 공무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죠? 자기들 너무 높다고 생각하나요? 하여튼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것도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 보고 좀 화가 났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지난주 수일남 시간에서 네. 조선일보는 원희룡, 동아일보는 한동훈 당대표를 미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얘기했죠. 자, 한동훈은 당대표가 지금 됐습니다. 됐죠 어제. 앞으로 보수 언론 논조가 어떻게 될까요? 그걸 한번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말씀하신 그 네. 제가 지난 그건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는 건 분명히 네네.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뭐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판단을 볼 땐 그렇다는 네. 거고요. 그 논조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 같은 경우나 채널 A 같은 경우는 한동훈을 계속 띄울 겁니다. 앞으로 띄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네. 미래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한동훈 쪽으로 이제 배팅을 할 거다. 조선일보는 아직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쪽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한동훈 지금 대표죠.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계속 견제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권력이 확 넘어가거나 아니면 정말 정권이 중간에서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 예. 차원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지금 보도 내용도 보세요. 사설 오늘 그 사설의 내용 보니까 여당 새 지도부 선출가 동아일보인데요. 네. 한동훈 체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라고 그랬어요. 우려를 뒤에 집어넣긴 했지만 앞에 뭘 썼어요? 기대. 기대도 씁니다. 기대를 썼습니다. 기대와 기대. 우려. 그다음에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윤한 갈등, 충돌, 국정과 국민의 여기서 끝내야 된다. 끝내라. 그러니까 더 이상 반항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개의 사설만 비교해 봐도 동아일보는 기대라는 말을 썼어요. 네. 그런데 조선일보는 기대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지금. 이런 논조로 본다고 하면 결국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약간의 결을 달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뭐 신문이나 언론사별로 우리 최진문 교수님께서 잘 분석해 주시는데 지난 그 주말에 그 김건희 여사 조사 관련해서 언론도 대부분 좀 비판적 입장이었는데 네. 조금 다른 논조를 비친 언론이 있었는데요. 어떤 언론들입니까? 일단 네. 서울신문 뭐라고 했냐면요. 네. 검찰 대면 조사 마친 김 여사 사건 조속히 마무리를 해야 된다. 마무리해라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조선일보 김 여사 검찰 조사 늦은 만큼 더 엄정해야 된다. 네. 저는 이걸 두 개를 보면서 너무 황당했어요. 네. 서울신문은 원래는요 이게 국가에서 가지고 주식을 갖고 있었답니다. 네. 기재부에서. 예. 근데 이걸 예전에, 다 예. 팔았어요. 어디로 판지 아시죠? 호반건설. 그렇죠. 건설회사 건설에서 팔았죠?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논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해요. 아니 이 두 개만 보면요. 어느 언론사가 더 뭐라 그럴까요? 정권에 조금 비판적으로 보이십니까? 두 개의 사설만 놓고 보면 조선일보예요. 오히려 조선일보가 네. 조금 더 그렇게 뭐, 보인다는 거죠, 제 보이죠? 말은. 예, 제목만 봤을 제목만 때는. 보면. 네, 네. 그런데 사설, 이 서울신문, 대면조사 마친 김 여사 사건 조속히 마무리를 하래. 빨리 덮으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사설을 쓸 수 있죠? 아니, 이게 언론사가 민간 기업, 그것도 건설사에 넘어가고 나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래서
자꾸 이제 민영화, 언론을 민영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예요. 공영화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공영성이 있는 방송사일수록 또는 언론사일수록 이런 태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언론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유하게 되면 자기 이익과 연관돼서 언론을 사용한다니까요. 일단 첫 번째는 자기 기업의 공격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걸 방어하는 입장이죠. 그렇죠. 싫어하겠죠. 지난번에 그거 기억나세요? 예전인데 홍석현 회장, 중앙일보 회장이잖아요. 네. 이분이 검찰 출두할 때 기자들이 홍석현 회장님 화이팅! 네, 막 이거 막 보셨죠? 예. 기자가 이게 뭐 하는 화이팅하는 겁니까? 이런 예.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민영화되고 사기업의 소유가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저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조선일보가 김현사 검찰사 늦은 만큼 더 엄정하게 해라. 이렇게 서울신문과 조선일보의 이런 논조가 다른 이유는 민영화, 즉 언론이 민영화됐을 때 올 수 있는 부작용과 폐해를 극렬하게 보여주는 거다. 저는 그래서 이진숙 지금 방통위원장 예전에 MBC 민영하려다가 그게 폭로가 돼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건 저는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비슷할 이번 것이다. 방통위원장 되면 MBC 민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민영화를 하게 되면 그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기 당연히 때문에 그렇죠. 보도라든지 이런 언론이 좀 잘못될 수 있다 이렇게 주셨는데 자, 또 보수 언론도 좀 의외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좀 눈에 띕니다. 채널A입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조사를 했다. 이게 김건희 여사가 요구를 했다. 이렇게 이런 보도를 어디서 했냐고요? 채널A에서 했습니다. 채널A에서 했어요. 요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아까도 처음에도 우리가 예. 얘기했고 그 전주에도 얘기했지만 채널A나 동아일보는 동아일보. 약간 친 한쪽으로 간다 이런 예. 말씀을 드렸잖아요. 견제고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의 쓴소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거는 결국 김건희 여사가 노출되면 조사를 중단하겠다고 이걸 폭로해버린 거잖아요. 결국은 언론을 보도를 통해서. 네. 그 말은 결국 계속 견제를 해서 친한 즉 한동훈 후보, 한동훈 이제 대표인데 한동훈 대표의 힘을 실어주는. 그러니까 미래 권력으로 권력을 좀 옮겨주려는 시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저는 이것도 김건희 여사 측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얼마나 조사받는 피의자예요. 피의자. 그렇죠? 예. 피의자가 노출되면 나 조사 안 받을까? 이러면 조사 안 해요? 아니, 자, 박지원 변호사. 본인이 변호하는 이 사건에 피의자가 노출돼? 조사 안 받아, 씨. 이럴 수 있냐고요? 못하죠, 당연히. 그럼 어떻게 돼요, 검찰이?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강제로라도 소환하든지 불러서 출석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웃기는 거고 언론이 이런 보도를 한다는 것도 결국은 권력이 이제는 더 이상 현재 권력이 아니라 미래 권력으로 권력이 옮겨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인 거죠. 그러니까 채널A나 뭐 동아일보 예. 같은 이제 계열사긴 계열이죠. 한데 보수적인 조중동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죠. 동아일보나 채널A 조금 많이 약간 변경이 결이 된. 그렇죠. 특히 결이 이것도 달라지고 있죠. 휴대전화 뺏겼다 네. 검사들이 이것도 그것도 다 사실은 얘기했잖아요. 검사 입장에서나 대통령실 또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이거 보도되기가 싫었던 부분 같은데 이런 그러니까. 걸 보도했던 걸 아니 봤으면 근데 생각해 보세요. 네. 이번에도 그 한동훈 대표가 대표되고 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네. 이 조사에 대해서도 국민의 관점과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를 전달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다가 큰일 난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권이 중간에서 그만두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과 지금 동아일보나 채널A의 보도 내용은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다는 점. 이 점에는 변화가 없다. 우리가 네. 이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잘 관찰하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지난번 그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도 조선일보의 폭로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시작 자체는 그게 키가 돼 버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보수 언론이 돌아서서 현 정권의 비판적 입장을 내기 시작하면요, 그건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그건 대단히 위험하고요. 그렇게 되면 현 정권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KBS가 지난 동해 석유 뉴스 10곡지 다뤘다는 내용 그랬었죠, 저희가 제가 계속 얘기했죠. 다뤘었는데 야, 요번에 그 체코 원전 수주 이걸 또 톱으로 달았네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홍보성 보도잖아요. 네.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체코에서 뭐 원전 수주를 했다고 하면 뭐 잘했긴 좋은 잘한 기쁜 거예요. 일이죠. 예. 근데 그거를 탑으로 다룰 일이냐? 왜냐?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그래도 비가 조금 덜 오지만 수도권은 어제까지 얼마나 비가 많이 왔습니까? 며칠 그러니까요. 동안 폭우가 내리고 피해자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게 통합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국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전혀 얘기를 안 하고 그건 뭐 하더라도 뒤로 빼고 집중호우가 탑뉴스로 나오는 다른 언론사는 대부분 다 그랬어요. MBC를 뭐 지금 포함해서. 나오는 것처럼 다 네. 수도권의 100mm MBC, 물벼락. SBS, 예. JTBC, 뭐 TV조선, 심지어 TV조선까지도 채널A도 마찬가지고. 네. 뭐 채널A는 군 관련된 걸 했네요. 뭐, 이런 부분들 뭐 MBN도 마찬가지고 네.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이런 이제 집중호우를 탑뉴스로 다뤘는데 지금 이거 뭐 하는 거냐고요. 네. 이게 체코 이걸 첫 번째 이슈로 다룬 문제예요.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뭐죠? TBS를 억압할 때 서울시 그 의회하고 서울시에서 막 TBS 공격할 때 뭘 얘기했는 줄 아세요? 그렇게 비가 내리고 교통 상황이 마비가 됐는데 그거 얘기 안 하고 김어준의 뉴스 공장 보냈다고. 공장한다고. 그때 얘기 들으셔서 기억나시죠? 예. 그렇게 공격을 해댔었어요. 지금의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에서 그래가지고 TBS 예산 다 깎아버리고 없애버렸잖아요. 지금 어렵죠. 어려운 TBS 같은 상황이죠. 경우는. 그때는 그렇게 공격을 해대더니 왜 KBS에서 공격 안 하는 거예요 대체? 네. 그리고 원전 수주 관련해서 원전 수주했다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24조 사업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웨스팅하우스라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있어요.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에서 이 K 원전 수출을 하려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소송을 걸었어요. 네. 왜냐면 IP라고 들어보셨습니까? IP? 모르겠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예. Intellectual Property. 아, 영어 발음 좋습니다. Intellectual Property. 예, intellectual 지적- property. 예. 지적 재산권입니다. 네. 지적 재산권 문제로 네, 네. 웨스팅하우스에 지금 우리 나라를 수력 원자력을 대상으로 지금 소송을 하고 있어서 이 소송 결과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건 또 얘기 안 해. 수주만 했다고만 얘기하지 이게 지금 이런 소송에서 만약 지게 되면 이 수주한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는 그렇죠. 지적을 안 해요. 저 지적해야 될 게 언론이 뉴스를 픽하고 그것을 알려주는 거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팩트 체크하고 팩트 체크하고. 그렇죠. 팩트체크도 하고 네. 그런 역할을 안 하는 건데 특히 박민 사장이 이렇게 취임한 이후에 예. 홍보성 보도만 있다. 석유가스 그 되지도 않는 걸 10곡지나 하고 그렇죠. 체코 원전도 지금 이 문제점은 제기하지 않고 비가 저렇게 내리는데 저걸 저렇게 다루고 공영방송의 필요성까지 의문이 드는데 공영방송의 필요성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교수님? 두 가지인데요.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것과 네. 연관돼서 민영화, 즉 민영화. 민영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기업이 언론을 소유하게 되면 그 기업의 소유주, 기업의 회장이든 뭐 소유주가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사로 타락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공영방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네. 지금 KBS 이런 문제는 왜 발생한 거냐? 현재 국회에서 방송법을 통과시키려고 방송사법 만드는 거 아시죠? 근데 지금 지난번에 한번 통과시켰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거부권 행사했어요. 네. 이번에 또 통과시킬 겁니다. 네. 그건 과방위는 통과를 했고 본회의만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공영방송이 나쁜 게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공영방송이 이사를 추천하는 권한을 여야가 7대4로 나눠 먹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지금 여당이 7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4명을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KBS 이사회는. 이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 친여 성향, 친정부적인 성향의 사람이 사장으로 들어오기도 박민 사장이 그런 케이스죠. 네. 그러니까 방송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걸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국회에서 7대4 구조로 추천하는 추천 구조를 깨부시고 네. 시민사회단체, 언론학자들, 그다음에 민간단체,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추천위에서 추천한 사장을 21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지금은 11명이거든요. 그렇죠. 21명이나 되는 다양한 계층에서 추천한 이사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수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장을 뽑자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꾸려고 하는 방송법의 내용이에요. 아하. 그걸 극명하게 반대하는 데가 어딥니까?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 정당. 그리고 그걸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지금의 이 구조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논점을 가져가면 안 되고 네. 공영방송이 필요한데 그래야 민영화돼서 어떤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하는 언론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언론사를 만들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지금의 구조는 안 된다. 그래서 방송사법이 반드시 통과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공정한 사람이 사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즉 정치권이나 대통령이 KBS 사장이나 MBC 사장을 임명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해야 된다. 그게 제일 그게 중요하네요. 방송사법이에요 지금. 네. 만약에
근데 민주당이 좀 야당일 때 이런 걸 여당일 때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데 막 국민의힘이 많이 야당이 되면 이것도 통과될 수는 있을라나요? 모르겠네요. 아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또 주장을 했었어요 예전에. 네. 자, 유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퇴임한 지 하루 만에 아유 또 위원장 됐습니다. 자, 또 예상을 뒤엎는 문거로 잠그고 호선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그때 방심위 노조에서 네. 어제 퇴임하는데 퇴임할 때도 막 도망갔잖아요. 퇴임식도 안 열었어요. 네. 그때 뭐 한 줄 아세요? 커피차 갖다 놓고 자축했어요. 더 이상 오지 말라고. 네. 그런데 하루 만에 또 왔어. 또 돌았어요. 이게 뭡니까 대체? 아니 박민희 방심위원 전 방심위원장 같은 경우에 잘 아시는 것처럼 MBC를 탄압하고 네. MBC에 대해서 징계 막 심의해서 물론 본인이 혼자 한 건 아니지만 그 위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네. YTN도 마찬가지. 박지훈을 징계한 건 아니지만 박지훈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징계하고 네. 이래가지고 쫓겨나게 만들고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이 다시 온다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명확해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는 명확하다. 이렇게 그냥 욕을 먹든 말든 정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 또 앉혀줄 거야.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어디 단체장이나 아니면 국가의 기관에 장을 하는 사람들 네. 이거 보고 무슨 생각 들겠어요? 충성하면 되는구나. 충성만 하자. 충성을 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국민들이 어떻게 비판하든 신경 안 써. 이래서 저는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지금은 야당이나 아니면 국회에 추천한 인원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들만 들어가서 이런 행동을 하는 자기들끼리 거죠. 뭐 호선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네. 위원장은 원래 임명이 아니고 호선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3명을 추천할 수 있고요. 국회의장이 3명을 추천할 수 있고 과방에 3명을 추천해 9명인데 그중에 네. 9명이 모여가지고 호선을 하는데 네. 대체적으로 이제 여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6명, 야당이 추천한 3명 이렇게 구성이 네.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호선하는데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2사람이 있었고 새로 3명이 추천이 돼서 제가 알기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호선을 해가지고 뽑은 거예요. 아직 그렇죠. 야당에 추천한 사람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문제 같은데 일단은 문거로 잠그고 기습적으로 했고요. 이 중간에 최민희 이제 가방이 위원장이죠. 또 네. 김준희 방통위 지부장인데 이분들이 유일임 좀 위원장 막아보려고 하다가 차에 칠 뻔한 상황도 있었다고 하는데 예. 왜 이렇게 급박하고 비밀스럽게 진행을 하는 겁니까? 왜냐면 예. 이게 이렇게 비밀스럽게 급박하게 한다는 것은 뭔가 캥기는 데가 있는 거예요. 캥긴다. 정말 정당하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그럼 않죠. 하면 되죠. 떳떳하게 하면 되잖아요. 하면 되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예. 아니 누가 와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렇게 해서는 좀 비판을 받을 수 있겠네.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 논란이 되겠네. 이러니까 이렇게 기습적으로 하는 거예요. 몰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하는 행동이 정당성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도 없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야당에 추천한 사람이나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아직 추천이 안 된 상태라니까요. 네. 그런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즉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는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잘못된지를 스스로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 국민들의 그러니까 시청자 이 눈을 뭐 의식하지 않는 겁니까? 전혀 이거 보면 뭐 의식하지 이게 않아요. 그 유일임 문제가 많다는 거는 가방이 청문회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다들. 다 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거로 잠그고 차칠 뻔하면서 이렇게 임명한다는 거는 그냥 하겠다. 하겠다. 눈치 안 본다. 이렇게 눈치 안 보게 막 하는 건 어떻게 아니, 해야 지금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이 혼내줘야지. 혼내야 된다. 예. 촛불을 들어야지. 아유 촛불 얘기를 하시네요. 촛불을 들어야 지금 뭘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촛불을 들어야지. 아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자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 특입니다. 네. 5개 매체가 언론장악 공동 취재단이 꾸렸었는데 이게 취재 폭력이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는데 언론장악 공동 취재단 이게 뭡니까? 뭐냐면 예. 미디어오늘, 뉴스타파, 시사인, 오마이뉴스, 한겨레 5개 언론사가 이준석 방통위원장의 임명 과정 또 이제 뭐 청문회 과정 이걸 공동으로 취재해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보도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방송통신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요. 우리나라 방송 전체에 대해서 규제하고 네. 그다음에 심의는 방심해서 하지만 그 벌점을 내리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방송진흥도 해야 되고요. 통신사 SK KT, U+, 이런 LG U+ 이런 데에
정책적인 부분도 함께하고 주파수 문제도 여기서 다뤄요. 예. 그만큼 중요한 업무를 하는 곳에 위원장으로 선임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언론이 검증하는 거 아닙니까? 언론의 원래 기능이 뭐예요? 검증이죠. 검증이죠. 예. 예. 그리고 비판, 견제 이게 언론의 기능이에요. 그걸 5개 언론사가 함께 모여서 그러면 우리가 같이 취재하고 왜냐하면 인력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취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유도 하겠다.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공동 취재단 만드는 데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 공동 취재단 이런 것도 많잖아요. 어떤 사고가 났어. 사고 대책에 대해서 공동 취재를 하거나 네. 아니면 비리 문제에 대해서 공동 취재를 하거나 언론사들이 서로 정보 공유해서 그 잘못된 부분들이 나오면 그걸 함께 보도하고 이런 일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언론 장악 공동 취재단이래 국민의힘에서는. 네. 아니 언론 장악이라니 뭘 언론이 장악을 하는데 아니 언론사들이 그러면 방통위원장 후보 이진수 후보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이걸 밝혀내는 게 언론을 장악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대형 뭐 국가 재난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굳이 이렇게 공동 취재단 구성한 게 일종의 정치행위 아니냐 이런 어떤 지적이 있는데 아니 이게 왜 정치행위죠? 예를 들면요. 공동 취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권과 연관이 돼 있거나 네. 또는 어떤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취재해서 아니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를 잘 따져보는 거 외에 다른 활동을 했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하.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네. 어떤 인물인지 또 그 후보자가 정말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취재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짧잖아요. 지금 오늘부터 청문회가 시작이 돼요. 이틀 동안. 맞습니다. 그러면 이틀 동안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내용의 취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리고 또 청문위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청문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공직자에 대한 검증은요. 이거는 제한을 둬서도 안 되고 깊이가 깊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된 사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방송에 대한 철학과 개념과 공영성이 결여된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앉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잘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언론사들이 공동 취재하는 게 어떻게 정치적 행위냐고 이게 언론사의 일반적 행위예요. 언론사가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거지 뭐 하러 있는 거예요 대체. 지금 그 MBC 사장 했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이 공동 취재단 속한 5개 언론사 매체 가방이 출입 금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는데 특히 뉴스타파 이것도 5개 매체 중에 하나죠. 국회 규정상 출입 등록 매체 아니고 불법이다 이런 부분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런 거예요. 공동취재단에 속한 5개 매체 가방이 출입 금지 본인이 요청한다 해도 최민희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고요. 네. 두 번째. 뉴스타파가 출입 등록이 안 된 매체니까 국회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국회에 뭐 신청을 해서 네. 위원실 방문 이런 방법을 통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건 이제 자체적으로 해야 될 문제고요. 자, 뉴스타파가 국회 규정상 출입 등록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취재물 또한 불법이란 말은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아니 자, 출입처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결정하는 거는요. 네. 기자단이 합니다. 기자단. 그러니까 출입처에 등록을 받고 안 받고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모든 부처, 국회를 포함해서 정부기관이나 부처에도 출입처 기자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예. 기자단에서 투표를 통해서 이 언론 매체를 기자단에 포함시킬지 안 시킬지 결정해요. 그러니까 뉴스타파는 거기에서 아직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할 수 있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언론사가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인터넷 언론사 엄청나게 많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인터넷 언론사 중에 출입처에 들어갈 수 있는 언론사도 있고 안 들어가는 언론사도 있어요. 출입처에 안 들어가면 취재를 못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보니까 출입 등록 매체가 아니고 취재물 또한 불법이래요. 네. 아니 출입 등록 매체가 아니면 취재물이 불법이에요? 이런 논리가 어디서 나오는 논리냐고요 대체. 말이 맞지 않죠. 아니 말이 안 맞지 이게 말이 돼요 지금? 네. 그리고 출입 등록이라고 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입처 기자단에서 투표해서 언론사를 들어오고 나가게 하고 이런 결정을 해요. 자기들이 그래서 결정한 문제이지 이게 무슨 국가에서 공인한 문제도 아니고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출입 못하는 언론사니까 취재하는 것도 문제다 이런 논리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어쨌든 오늘 내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는데 쟁점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꽤 많죠. 지금 당장 나온 것만 해도 예. 이진숙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에 MBC 보도에 따르면 법카 문제가 가장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카는 몇만 원만 써도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요. KBS 이사 쫓아낼 때도 법카가 쫓아냈어요. 그 몇천 원 썼다고 예. EBS 그 이사장. 이사장 그것도 문제 삼았죠. 지금 이분은요 보니까 자기 집 반경 예. 대치동이시더라고요. 예. 그 대치동 5km 자기 집 근처 5km에서
3년 동안 2천 몇백만 원 썼대요. 아 호텔 가는 게 MBC하고 뭔 상관이에요? 골프 치면 와인바. MBC 방송하고 뭔 상관입니까? 와인바. 와인바를 왜 갑니까? 그러니까. 아니 몇천 원, 몇만 원 쓰면 압수수색당하고 몇천만 그리고 원 더 쓰면 웃긴 게 괜찮은 뭐냐. 거예요? 어느 날 아침은요. 예. 자기 집 근방에서 9천 원도 썼어요. 빵집인가 어디서. 빵은 또 사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퇴임하는 날 있잖아요. 네. 빵집에서 거의 90만 원. 제가 정확히 지금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네. 90만 원을 빵을 구입했어요. 화끈하게 빵 사 먹었네요. 그래놓고 해명하라니까 뭐래 그거 빵 다 직원들 나눠줬대. 초밥. 아니 퇴임하는 날 왜 그럼 자기가 퇴임하면서 만약 그게 사실을 하더라도 자기 돈으로 사주든지 왜 법카로 그걸 사가지고 빵을 돌려? 아니요 뭐 몇천 원, 몇만 원 이렇게 쓰면 압수수색 당하고 네. 몇천만 원이나 많이 써버릴 뿐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괜찮은 있어요. 거예요? 자기 관용차 있잖아요. 대전 MBC 사장이었어요. 네, 네. 자기가 거의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흘에 한 번꼴로 집에 그러니까 서울에 왔어요. 집인지 어딘지 모르겠고 서울에 왔는데 그것도 웃기는 게 사흘에 한 번꼴로 관용차를 타고 서울 와요. 원래는 대전 내에서 대전 MBC 사장이니까 그렇죠. 거기서는 관용차를 탈 수 있어요. 자기 서울 올 때는 자기가 KTX를 타든지 자기 차를 타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용차 타고 집에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출퇴근해요? 뭐예요?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민권익위원장 뭐 조금만 뭐 늦었다고 그 난리를 치더만 그렇죠. 이 사람은 그런 거 차 타고 저리 와도 아무 문제 안 아, 삼고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이사들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이사를 쫓아낼 때는 몇천 원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삼더니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고 임명을 하려고 후보로 만들고 이런 행동을 하는 윤석열 정권이 과연 공정하냐? 아니라고 봅니다. 뭐 이게 돈이나 이런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사실은 언론관이나 아, 그럼요. 정치적 그게 중립 그 문제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네, 그런 중립성이 부분. 거의 없는 분이에요. 뭐 이제 이틀 청문회 하게 되면 어떻게 뭐 본인이 안 할까요? 할까요? 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문회 하게 되면 예. 제가 볼 때는 청문회 끝나고 나면 뭐 이제 제가 버텨냅니까 이틀 동안? 아, 이런 버텨내겠지. 질문하면 전화하면 못 버틸 것 같은데. 버텨냅니다. 저는 못 버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모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거를 호텔 뭐 MBC 호텔입니다 뭐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근데 버텨냅니까? 버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라면 어떻게 버텨요 이거를? 그거 버틸 것 같아요. 버텨요? 본인 선배 아니십니까 아니, 학교로? 그 선배라도 이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버텨? 저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버티고 그렇게 야. 논란이 많아도 제가 볼 때 대통령 임명합니다. 임명하고요. 예. 왜냐면 이거는 청문회에서 아무리 문제를 삼아도 임명하면 끝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왜 하냐고 청문회를. 오늘 저도 화가 좀 날라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오늘 내일 진행하니까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후에 이슈 화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주간의 뜨거웠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현근택 전 민주연구당 부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자,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보셨을 것 같은데. 네, 과반이 넘었죠. 네, 60%가 넘었어요. 63% 정도인데 예. 그 당초 예상은 결선을 갈 가능성도 있지 않냐 뭐 네. 이런 생각을 많이 네. 했었고요. 특히 뭐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 쪽에 기대가 있었겠죠. 네. 그래서 뭐 결선 가면 잘해주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다는데 그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죠. 예. 생각보다 친윤의 결집력이 굉장히 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네. 당원들의 비판적인 것도 상당히 확인됐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어떤 그 방향 이런 게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변화가 없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굉장히 당 내에서 철회될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 취임과 동시에 윤한 갈등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 3년이 남았어요. 그렇죠. 이 3년이 남아 있는데 한동훈 대표 체제 마음대로 하는 걸 용인할 거냐.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스타일상 두 분 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데 칼제비라고 하잖아요, 보통. 네. 이 칼잡이들의 그 칼싸움이 어떻게 될지 그런 관심도 좀 보여져요. 싸움 날 것이다. 예. 자, 현근택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사실은 22일 날 월요일 날이죠. 예. 저녁에 이제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옆방에 막 사람들이 우구를 하더라고요. 예. 봤더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의원이 모인 거예요. 삼자가요? 삼자가 회동하고 비한 삼자. 뭐 언론에도 났어요. 그래서 막 예. 기자들 왔다 갔다 하던데 예. 결국은 아마 발표 전날 삼자 회동을 했다는 거는 결선에 갔을 때 우리 예. 좀 잘해보자 이랬을 거 해보자.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아마 뭔가 그 뭐 도모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셋이 합쳐도 뭐 37%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약해요. 네, 그러니까 결선 갈 거를 염두에 뒀던 거는 완전히 깨진 거죠. 네. 근데 아마 한동훈 후보가 된 거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일단은 뭐 대통령 지금 인기가 없고 네. 임기 중반 이상 지났기 때문에 다들 이제 차기 권력에 관심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물론 이제 검사 대 검사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뭐 새로운 인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젊은 사람,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나머지 세 분은 어찌 보면 약간 올드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잖아요. 예. 한동훈 대표가 됐죠.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뭔가 좀 새로운 인물 의미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은 아마 좀 차기 권력을 선택한 거 아닌가. 벌써요? 그렇죠. 벌써 선택한 왜냐면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렇죠. 왜냐면 그 TK의 변화를 가장 깊게 봤는데 네. TK나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광주 전남도 보면 항상 전략적 판단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차기를 어떻게 하면 집권할 수 있느냐 요구에 관심이 제일 많아요. 예. 그렇다 본다 그러면 지금 지지율 1위이고 그다음에 다른 후보들보다는 좀 더 낫지 않냐 이제 이런 데서 좀 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뭐 벌써 차기 윤한 갈등 얘기하셨고 차기 지도자도 대권 후보도 벌써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건 너무 나간 거예요. 아직 3년 남아가지고 왜냐하면 네. 과거에도 보면 김무성 대표가 한참 잘 나가다가 10몇 프로 받고 마이너스 15% 그렇죠. 받겠었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지금 3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의 전당대회에서 차기는 별로 아직까지는. 예. 네. 자, 그러면 최고위원도 눈에 띕니다. 4명의 최고, 또 1명의 청년 최고, 그 5명의 최고위원이 선출됐는데 최고위원 뽑히는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그 친한파라고 할 수 네. 있는 분이 지금 장동혁 예. 그 최고위원하고 수석 최고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장동혁 예. 최고위원하고 그다음에 진정호 청년 진정호. 최고위원 예. 그 정도 같아요. 나머지 이제 김재원, 인요한, 김민정 김민정. 이분은 친한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 최고위원 구도로는 그 친윤이 3명, 친한이 2명 뭐 이런 정도로 보여지는데 네. 그 지도부 구성에 그 9명일 거예요 아마 당 대표, 원내대표, 지정 선출직 5명 하면 5 명, 6명이죠. 예. 그다음에 원내대표, 1명, 그다음에 정책위 의장, 의장, 그다음에 지명직 최고 최고 1명. 한 명. 그러면 9명이 되는데 그렇죠.
지금 다수파가 어딜 거냐 이걸 보면 애매하네요. 애매하죠. 사실은 원내대표도 있고. 지금. 원내대표하고 지금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는 선출직이니까 예. 못 바꿀 거고 예. 정책위 의장이 의원총회 추인을 받긴 합니다만은 네. 바꿀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정책위 의장이 어느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9명 중에 네. 누가 5명이 될 거냐, 친한이 5명이냐, 친윤이 5명이냐 네.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그때 한동훈 원팀으로 박정훈 의원이 이제 도전했는데 네. 박정훈 의원이 표수로는 4위였는데 여성 그 김민전 의원한테 그렇죠. 밀린 팀이죠. 예, 예.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조금 아쉬울 것 같기도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네. 여성 이건 있어요. 네. 여성 우선이 있는데 사실은 만약에 됐으면은 이제 박정훈 들어오면은 사실은 이제 5명이 되기 때문에 되죠. 예.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데 정책위 의장 안 하도 상관없게. 저는 근데 정책위 예. 의장을 말씀처럼 뭐 쉽게 못 바꿀 원내대표 저는 바꿀 것 같아요. 아, 바꿀 것 같다? 예. 예. 왜냐면 바꿀 한동훈 거예요. 지금 대표도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나가는지 알잖아요. 네. 알고 그다음에 권력의 이 부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본도 어쨌든 뭐 그동안에 검사들이 보통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물론 완전하게 자기 사람으로 바꾸기 힘들겠지만 결국은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표와 협의하고 그다음에 뭐 의총에서 추인할지라도 완벽하지는 않대도 약간 네. 중립적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최소한 않겠냐. 그런 사람으로. 할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왜냐면 지금 딱 이제 4대 4 구도인데 정책위 의장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 가지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교체를 시도할 거다. 왜냐면 교체를 안 하면 그 다른 원내대표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친윤이 확실하잖아요. 아이고, 친윤이죠. 확실하기 뭐 때문에 그거는, 네. 자기 편을 안 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원내일은 원내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네. 얘기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원외니까 나는 나대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책위 의장은 자기 좀 가까운 사람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지난번 이준석 전 대표 시절 때 뭐 계셨지만 네, 조수진 뭐 누구였나 정미경 뭐 네, 이런 예. 분들 또 배현진 뭐 최고위 할 때마다 막 딴소리 그런 목소리 때문에 아마 힘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번 최고위도 간단치 않아요. 지금 네. 이게 좀 인요한은 원희룡하고 한 팀이었던 것 같고 예. 또 김민전 최고위원 또 지금 나경원이었나요? 뭐 하여튼 지금 보면 좀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금 나경원 후보랑 한 팀으로 했던 것 같은데 목소리 다 다른 목소리 낼 수 있는 겁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와.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뭐 이런 분들인데요. 짱짱한데요, 짱짱. 거기다가 이제 그 추경호 원내대표 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내 대표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도 원내 대표 원내였어요. 해봤기 예. 때문에 그 경험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 예, 원내 잘 안 따라줄 거고요. 그다음에 원내대표는 시간이 많아요. 네. 많은 시간을 시간이 많아요? 촘촘히 일정을 어떻게 잘 소화할지 예.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대표가 움직이면 언론에 뭔가 소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언론에 소개될 만한 일을 계속 할 수 있는지 네. 이것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쉽지 않은 정치 신인이 과연 집권당의 임기 후반기 선거가 없어요. 또. 네. 선거가 2년간 없거든요. 선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든 거예요. 선거가 있으면 당대표한테 힘이 쏠리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선거를 하면서 그렇죠. 당 대표한테 뭔가 몰릴 수 있는데 그것도 예. 없네요. 그게 지방선거도 없는 상황이기 쉽지 때문에 않고, 예. 오히려 대표를 하기가 큰 득점을 하기가 쉽지 않은. 쉽지 않다. 그다음에 당내 상황도 지금 전당대회가 거의 분당대회 비슷하게 예. 갔기 때문에 어떻게 통합을 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난제고요. 그런 숙제들이 많은 당 대표가 됐어요. 지금 전당대회가 분당대회 그리고 상처와 아픔만 남긴 대회였다. 맞습니다. 뭐 발라드 가사 같기도 한데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을 받은 사람 누굴까요? 원희룡 후보죠. 원희룡 전 장관. 개인적으로 생각이 안 건 아니죠? 고등학교 선배기다. 근데 고향 선배니까. 원희룡 후보 같아요. 원희룡 후보.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아, 원외고 일단 그 다음에 본인이 뭐 출마를 처음부터 뭐 하랬던 것도 아니고 나중에 네. 결국은 윤 대통령 윤심 그걸로 이제 나온 거잖아요. 네. 윤심 나에게 있다고 나온 건데 근데 뭐 정치인이 항상 선택을 하는데
잘못 선택한 거죠. 윤심이 선택한 지금 거죠. 기울어지가는 해고 어찌 예. 보면 이제 다음에 뜰을 해가 누구냐를 바라봐야 되는데 네. 이 기울어지는 어찌 보면 동아줄을 잡았는데 썩은 동아줄을 잘못 잡은 거죠. 네. 그러니까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잘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뭐 지방선거에 나오거나 보궐선거에 나오거나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한동훈 물론 대표가 지금 말씀처럼 공천권은 당장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서서히 변해가고 있단 말이죠. 네. 윤심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기대서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이제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심에 기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현역이기도 하고 본인의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이 뭐 낙마한다든지 뭔가 잘못됐을 때는 본인 힘으로 또 뭐 자기 대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 힘이 아니라 뭔가 기대려고 했던 사람은 한동훈 장관이 설사 낙마한다 하더라도 네. 제가 보기에 그 원희룡 후보한테는 다시 기회가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원희룡 후보가 가장 피해봤고 가장 상처입었다라고 현근택 우리 변호사님께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원희룡 그 이제 전 장관 네. 행보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예. 예, 여기서 또 입각을 한다든지 정무장관이 신설이 돼서 그렇게 한다든지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요. 오. 여기서는 살짝 비껴서 해야 되는데 쉬어야 된다. 비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비껴서 있기는 뭐하니. 네. 예를 들면 대사 같은 걸로 외국을 나가셔서 한 2년 정도 그 현실 정치에서부터 멀어지는 것도 방법인데 아. 과연 그런 길을 택할지 아. 의문인데요. 예. 원희룡 장관은 내상이 아주 큰 것 같아요. 아, 커 보입니다. 예, 그리고 예. 이제 그 다음은 나경원 의원인데요. 나경원 의원이 나출마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네. 계속 전당대회 뭐 서울시장 계속 나왔었어요. 예, 출마를 다 했는데 떨어지고, 예. 한 번 당선이 안 다 됐어요. 떨어졌어요. 그 경선에서 떨어졌어요. 예. 대부분. 예. 자꾸 이런 상황인데 과연 이번에 나경원 그 의원이 그 얻은 그 득표나 성적이 만족할 만하냐. 예. 그러니까 등수도 2등도 아니고 예. 그다음에 득표도 한 15% 매우 정도밖에 낮죠, 득표가. 안 된 상황이어서 예. 나경원 대표가 당내에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이전에 전당대회 국민의힘 예. 하고 우리 또 김철근 총장님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랑 같이 했었으니까 네, 예. 이번 전당대회하고 좀 달리 보이는 점이 있을까요? 차이점이라든지 눈에 띄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네. 당선될 때는 야당이었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위에 없었어요. 없었고 그야말로 당의 비전과 전략 어떻게 가면 우리가 승리하는 정당이 될 거냐 그렇죠. 라는 것을 마음껏 보여줬던 전당대회였다면 돌풍도 불고 뭐 이랬던 네,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이제 그런 거였다면 지금 이번 전당대회는 대통령이 있는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였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네. 더군다나 대통령은 한 20년 같이 생활해왔던 검사 출신의 그 당대표가 된 거 아닙니까? 네. 유력 후보였고 이분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냐 없냐 이게 약속 대련이냐 아니냐 예?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여사와의 어떤 문자 그다음에 댓글팀 부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는 전당대회였다. 그래서 전당대회 끝난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수습하고 네. 통합해 나갈 수 있을런지 그 리더십이 상당히 그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걸로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한테 예. 그런 리더십이 있는지 상처와 아픔만 남긴 네. 전당대회가 아닌 분당대회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근데 이번 전당대회 초미의 관심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 부분이었어요. 예, 근데 예, 한동훈 대표가 대표란 말이 잘 이제 안 나오네. 한동훈 대표. 이제 대표입니다 오늘부터. 대표입니다. 예. 대표가 사실은 약간 절묘하게 줄타기를 한 건데 그래도 처음부터 그러니까 지금 아마 8대2 구도잖아요. 그렇죠. 당원 8, 민심 2였고 아마 이준석 대표가 될 때는 5대5 구도였던 것 같아요. 5대5가 맞죠 그때? 7대3. 아, 그때 7대3 7대3이었어요. 네. 그때도 당원이 7이었어요? 네. 아, 그리고 어쨌든 그러면 당원들의 그 지지를 받은 건데,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하냐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그 유시민 작가가 왜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침팬지 폴리틱스. 네. 저도 그래서 유시민 게 봤거든요. 예. 거기 보면 이게 우두머리가 교체되는 과정에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인사를 하느냐 마느냐 문제예요. 아.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예. 어떻게 인사를 하냐. 결국 최종적인 딱 승패는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느냐 마느냐로 결정이 나는데 네. 예전에는 이제 턱
90도로 폴더 인사를 했잖아요. 서천 화재 현장에서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제는 보니까 네. 꼿꼿하게는 안 숙이더라고. 약간 살짝 애매하게. 애매하게. 근데 숙이긴 숙였어요. 느낌다. 약간 예. 숙였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조금 더 맞설만해 이 정도거든요. 이게 수평은 아니죠. 대통령이 네. 지금 위에 있는데 약간 이제 도전하는 정도의 자세이긴 하지만 아마 한동훈 지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과연 결국 핵심적인 거는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라는 이걸 어떻게 그렇죠. 하느냐 이제 문제인데, 앞으로 그게 더 문제겠죠. 그게 문제인데 저는 일단은 원외고, 그다음 에 본인은 뭐 하겠다고 하겠지만 원내에서 뭐 추경호 대표가 아니 뭐 이건 우리가 못합니다. 아니면 이건 뭐 좀 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뭐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도 권력의 이 목표가 이제 결국은 내년 9월까지이기 때문에 뭐 공천권 행사할 것도 아니고 네. 본인 일단 생존이 우선이에요. 제가 그렇죠. 보기에. 예. 이준석 대표처럼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저는 타협하고 갈 가능성이 타협할 높다고 것이다. 봐요. 예. 윤석열 대통령 얘기 좀 했는데 같이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전당대회 어제 왔던 모습. 근데 왔다가 인사도 인사지만 조금 빨리 자리를 떴어요. 보통 다 대통령들은 와서 축사하고 가는 거죠. 아. 이 통상의 관례 비슷한 겁니까? 비춰서 뭐 특이한 점은 별로 없었던 네.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오늘 어제 끝나고 네. 그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화했다고 예. 한동훈 대표가 밝혔어요. 예, 통화했고 그다음에 오늘 만찬을 한다는 거예요. 음. 만찬을 하면 보통 신임 지도부만 불러서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만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시간이 야, 좀 걸리더라도 참, 예를 네. 들면 당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바로 네. 가장 먼저 하는 게 인사거든요. 네. 예. 보통 비서실장, 대변인, 사무총장 그치, 그치. 이 정도는 인사를 하고 그 신임 지도부를 불러서 힘을 실어주는 맞는데. 게 보통의 그 그치. 하는 형식이잖아요. 근데 바로 다음 날 만찬을 해요. 예. 근데 전 현직 지도부와 낙선자 떨어진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예, 출마자들 전원을 불러요. 그러면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대략 한 30명 남짓은 될 것 같은데 이게 참. 그분들을 같이 만찬한다. 이건 신임 지도부에게 힘을 실어주는 만찬이 아니고 예, 그냥 안 할 수 없는 통과 의례 비슷하게 안 할 수 없는 그냥 그 상견례 이런 식의 것이 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이 모양 자체가 되게 웃기다고 봐요. 바로 다음 날 그다음에 전현직 지도부 낙선자까지 포함된 다 포함된. 출마자 전원. 이게 뭡니까?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 메시지는 저는 그렇게 예? 보여요. 이게 결국은 원오브 됩니다. 당신은 당직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야. 아. 수많은 당직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고. 당 대표지만 너는 한 명이다. 한 그치, 명이다. 당대표 별거 아니야. 당직자는 야. 언제든지 바뀌고 우리는 이렇게 비대위원장도 있고 전직도 있고 있어서 뭐 당대표 됐다고 크게 허튼 소리 하지 마라. 네. 이런 메시지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먼저 나간 것도 이거죠. 보통은 아마 결과 발표 보고 박수 쳐주고 저는 환영해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정상이지. 근데 아마 먼저 나갔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이제 알았다는 내용을 거죠.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알았다는 굳이 내가 축하해주기 싫거나 네. 아니면 그 발표했을 때 기자들이나 카메라들이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을 다 비출 거란 말이죠. 그때 이분이 또 표정을 잘 못 인상이 드러날까 봐. 인상이 약간 썩소를 지을 수 있단 네, 말이죠. 네. 이제 그런 게 싫으니까 나가버린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별다른 메시지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환영한다든지 뭐 잘해보다든지 그런 거 보면은 썩 탐탁치는 않은 거죠. 네. 원하는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건 확실한 거죠. 아니 그래도 의례적으로라도 뭐 인사는 이렇게 해야 하는 되는데. 게 맞지 싶은데.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관심은 또 민주당 전당대회 가는데 당대표 선거는 뭐 이재명 대표가 좀 앞서는 또 90% 받는다고 하는데 근데 그 말은 거기는 한마디 해야 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네. 무슨 공산당 선거도 아니고 이 정도 그립감이 있고 예? 당이 이재명 대표를 예. 그 지지하는 상황이라면 이재명 대표는 나올 필요가 없는 거지. 알겠습니다. 안 나와도 되는 건데 나와갖고 일극 체제가 완성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꼭 그게 확인돼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최고의 선거로 넘어가요. 네. 당대표 얘기가 저희가 준비가 좀 이따 돼 있기 때문에 저기 지금 저희 민주당 쪽은 최고위원 선거가 아주 관심을 두고 있는데 특히 정봉주 후보가 원외인데요. 유일한 원외인데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야, 지금 이게 사실은 참- 말씀처럼 네. 당대표 선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예.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모든 선거의 관심은 약간 의외의 인물이 나오거나 이럴 때 관심이 제일 그죠? 많거든요. 예. 정봉주 아시겠지만 원외고. 원해줍니다. 근데 지금 처음부터 제주에서부터 1등을 했어요. 거의 20% 육박, 19% 이상인데. 2위하고 차이 많이 납니다. 지금 4군데, 5군데 정도 했는데 예. 계속 1위예요. 예, 예. 그 지지율도 거의 20% 이상 나오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2등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예. 바뀌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굉장히 의외의 결과로 보는데 사실은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조금 예측을 했던. 그렇습니까? 예, 제가 그 전에 이제 방송 어디 언론에 인터뷰 유튜브 나가서 예. 1등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최고위원들이 대부분들은 다른 분들은 내가 뭐 이재명 대표하고 친해, 뭐 이재명 대표하고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걸로 다 하고 있거든요. 친명이다. 내가 친명이다. 예. 이재명 픽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7분 다 그래요. 예. 근데 정봉주 후보만 나는 거래가 싸울 거다. 아. 그리고 나는 뭐 윤석열 대통령과 잘 싸울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정봉주 후보는 내는 옛날에 싸웠다. 구속도 네. 됐었다 이러면서 네. 옛날에 감옥에 있던 사진 딱 넣었어요. 감옥 사진요. 이거는 이제 MB 때 감옥 사진. MB 때 감옥 사진. 과거에 입증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은 앞으로 잘하겠다. 네. 앞으로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옛날에 잘 싸웠다. 나 이게 실증했다. 네. 라는 것과 앞으로 잘하겠다. 잘 싸우겠다는 거는 다르잖아요. 네. 예,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야당은 집권 세력과 얼마나 잘 싸우느냐 이걸로 평가하는데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엔 좀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면 원외 인사가 이렇게 돌풍을 일으킨다. 예. 전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정봉주에 대한 동정심. 동정심. 예, 네. 그동안 원외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더군다나 지난번에 공천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공천을 받았는데 네. 받았어요. 예. 경선 근데 통과했는데 강북. 받은 건 예. 아니고 경선은 이겼죠. 예, 근데 공천이 취소된 상황이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렇죠. 또 하나는 당내 선거는요 역시 강경한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입장이 예. 확실하다. 예. 정봉주 후보가 예. 가장 강경파일 거예요. 예. 탄핵을 주도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네. 그런데 가장 반응을 잘하는 게 민주당의 강경파들이죠. 사실은 당내 선거는 강경파에게 소구하는 거, 네. 강경한 입장을 내는 게 가장 득표력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본선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정봉주가 1등을 끝까지 하지 않을까. 끝까지 그렇게 예측하십니까? 예, 끝까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뭐 김민석 후보라든지 뭐 쟁쟁하잖아요. 그렇죠. 뭐 전현희, 네. 뭐 한준호, 이현주, 김병주 뭐 등등인데 이른바 명픽 후보들 네. 이분들이 별로 좀 힘을 못 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중에 이제 제일 핵심이 이제 김민석 의원이죠. 김민석 의원이 제가 잘 사위인가 그러니까요. 지금 턱걸이죠, 뭐, 턱걸이. 턱걸이가 있어요. 턱걸이에 왜냐면 지금 쳐져 말씀하신 쳐져 명픽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 차에 태워서 이게 예. 인터뷰하고 또 가면서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이래가지고 이제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한마디로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실린 게 아니냐라고 보는데 네. 사실은 많이 남았어요. 아직, 왜냐면 아직, 지금 예. 민주당의 지금 최고 물론 이 호남이 한 33% 정도 되고 당원 비율이 그다음에 수도권이 한 42%라서 70%가 넘거든요. 수도권 네. 호남이. 그러니까 결국은 호남에서 누가 선택받느냐고 굉장히 중요해요. 민주당 입장은. 네. 그 국민의힘이 TK에서 누가 지도받는 것처럼. 근데 이번 주 이제 아마 부산 경남인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분수령이 좀 될 것 같기도 네, 하고 부산 약간 경남에서? 밴드웨건 효과는 있어요 예. 원래. 왜냐하면 초기에 딱 잡으면 그 다음에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한테 지금 비판받는 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1번 일단 원해라는 원해다. 비판이 좀 있고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강경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약간 이미지 자체가 강경 이미지다. 네. 그다음에 약간 과거의 뭐 막말이라든지 개인사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데 사실은 근데 전당대회의 이슈를 끌고 가고 있어요. 정봉주 후보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정봉주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정봉주를 지지하거나 욕으로 날리고 있거든요. 저 국민의힘이 한동훈이냐 아니냐처럼 여기 최고위원 선거는 정봉준이 아니냐 이 얘기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막 그 정봉주 비판하더라도 그러면 결국 정봉주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정봉주 그렇죠. 된다 안 된다로 가는 거라서 이게 정봉주 의원 후보 입장에서는 유리한 구도예요. 오히려 언론에서 본인 비판하고 입장에서는. 관심 가져주고 오히려 정봉주 되겠냐 안 되겠냐. 당내 사실은
현역 의원이라든지 이분들이 좀 뭐 물론 항상 이런 게 있거든요. 원내가 되겠냐, 강경하다 이런 데 있는데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낙검수로 굉장히 이제 유명했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도 항상 그런 비판이 있었어요. 강경파 아니냐 뭐 근데 정청래 의원도 잘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내에서는 이제 거부감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뭐 강경파냐 아니면 막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분도 또 아픔이 많은 분이라 아까 네. 말씀처럼 여러 번 이제 낙마된 경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조금 뭐 변화의 계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소구력은 좀 먹히고 있다. 관심을 받고 있다.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수석 최고라는 뭐 직책은 없는 것 같은데 1등으로 만약에 최고인 된다. 그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건데요. 의미가 있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8명 중에 네. 인지도는 정봉주가 제일 높은 것 뭐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그렇죠. 봐도 그런 방송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인지도에 따라서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싫고 좋고는 나중 문제고 아냐 모르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그 사람 안다 그러면 아는 사람한테 손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정봉주가 가장 유리한 구도인데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논쟁까지 더해지면 정봉주의 이름은 더 날리게 돼 있고 결국은 8명 중에 정봉주냐 아니냐라고 하면 정봉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수석 최고위원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정치적으로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원외인데 수석 최고가 된다. 그렇죠.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어떤 행보를 할지 모르지만 네. 결국은 권한 대행은 당 대표, 원내대표, 원내대표가 그다음에 됐죠? 수석 최고로 넘어가는데 원내대표는 네. 또 원내에서 뽑기 때문에 당원들이 뽑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 입장에서는 수석 최고가 되면은 정치적인 복권을 하는 의미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우리 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이런 건 좀 느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청년 최고를 따로 뽑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준석, 뭐 김재섭, 뭐 이런 분들이 계속 이제 나온단 말이죠. 네. 청년 최고 됐다가 다음에 당선도 되고 민주당도 여성을 한 명 우선 넣는 건 있는데 이제 청년 최고 따로 뽑는 건 조금 민주당도 본받을 필요가 해야 있는 것 된다, 같고 앞으로. 네. 그다음에 정봉주 후보가 이제 근데 사실은 수석이냐 아니냐 의미가 뭐 그 실제적인 건 없어요. 실제는 없는데 그래도 전당대회에서 약간 바람을 일으키는 것 같고 저도 사실은 그 말에 동의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보면 거의 인지도 싸움이에요. 네. 아느냐 모르냐. 일반 당원들은 전당대회에서 그렇게 뭐 계속 보지 않아요. 우리처럼 고관식이나 계속 보지. 저도 우리 그 사무실에 있는 그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정치에 관심 없는 20대 네. 직원한테 물어보면 우리 당 나온 사람들 중에 반 이상 몰라요. 아 모르고 네. 몰라요. 내가 정봉주는 몰라요. 아까 정봉주는 알아요. 알죠.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정봉주 모르는 사람이 잘 없어요. 알죠. 그게 어찌 보면 이제 아. 평소에 쌓은 거거든요. 그렇죠. 당대표 이 전당대회 나와서가 아니라 평소에 언론 뭐 노출이라든지 악명이든 뭐 유명이든 그렇죠. 간에 어쨌든.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 네. 그러면 지금 구도는 어쨌든 정봉주 후보가 좀 유리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총선 때도 그 화성을에 이준석 대표 나왔던 지역에도요. 그렇죠. 인지도 조사를 해보니까 이준석 의원이 월등히 높더라고요. 아유, 그렇죠. 수석을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요. 그게 선거에 영향이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큰 차이인데 그걸 역전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뭐 여론조사 지표로 봤을 때는. 거기서 또 이준석 대표 띄워주네. 그런 인지도 싸움이 있었다. 알겠습니다. 이 중도 확장에서는 좀 별로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선거는요. 당내 선거는 강경파가 유리하고 본선에 가면 가운데로 가는 사람이 유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내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네. 그 당의 가장 소구력이 강한 강경한 입장을 정확히 내는 사람이 유리할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인지도 높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정봉주 불쌍하다. 공정표. 이것까지 합쳐지기 때문에 상당히 유력하게 1등이다. 갈 가능성이 높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마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는 반박했던 것 같아요. 네. 낙검수가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나온 후보 중에도 낙검 듣던 사람들이 있더라. 네. 강남에 한동훈 후보가 들었구나. 네. 강남 뭐 특정하지는 않았던 것 네, 같아요. 안 강남에 했어요. 있는 아주머니들도 많이 듣더라 이러면서 이제 중도 확장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결국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항상 강경파. 저도 사실은 지난번에 제주도인가 뭔가 가려고 했을 때 이제 그 비대위에서 그러더라고요. 아이 뭐 형한테 강경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찍혔는데 그러니까 강경파라는 게 약간 언론의 프레임도 있어요. 예, 정봉주보다 아마 그 부분을 그래서 요즘 보면 이 포지션이 네. 절대 뭐라고 반박 안 하고 세게 안 나고 가만히- 납작 엎드려 있어요. 가만히 납작 있는 엎드려 것 있어요. 같아요. 일부러 그런 것 그거 같아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합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현근택, 김철근 총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문조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스 인사이다를 아껴주시는 만큼 여러분의 의견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마련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 나가는
QR코드 또 서치통 앱 다운로드 통해서 참여 가능합니다. 설문뿐만 아니라 각종 정치 현안 설문 리서치 참여 시에 제공되는 리워드로 또 앱테크도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한 주간의 민심 살펴보는 쇼미더 민심, 또 김필성, 신유진 변호사 이슈 3합 준비되어 있고요.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부 뉴스 인사 프라임이 진행이 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저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세대남 뉴스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 이 시간 정치 뉴스를 유쾌하게 배달하는 시간이죠. 정치 배민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 이상민 PD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예상대로 한동훈 후보가 결선 없이 과반 득표를 받아서 당선이 됐는데 63%. 엄청납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이렇게 야. 예상을 했고 지난 시간에 제가 예.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한동훈에게 투표한 게 아닙니다. 당원들은 그럼 누구한테 한 겁니까? 변화입니다. 이제 이대로는 안 된다. 변화에 투표한 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현재 상태로는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한테 표를 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한동훈 팬덤이 만들어진 이유도 그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총선도 패배를 했죠. 책임도 져야 되는데 근데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 표가 몰렸을까? 당원들까지. 막 홍준표 시장은 안 된다, 방자다 뭐 이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원들이 미동도 하지 않고 네. 한동훈 쪽으로 쏠린 이유는 한동훈이 예뻐서, 한동훈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것보다는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큰일 난다. 큰일 난다. 하는 그 변화, 그 이유가 가장 컸다고 봐요. 그래서 막 사실 이 전당대회에 폭탄이 쏟아졌잖아요. 네, 별의별 게 다 있었어요. 배신자 폭탄, 김건희 여사 문자 폭탄, 댓글팀, 뭐. 그다음에 여론조성팀 폭탄, 온갖 폭탄이 터졌는데도 라이언 일병 구하기 하듯이 한동훈 후보 당대표 만들기가 된 것은 변화다. 변화를 갈망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한동훈 후보님. 변화를 택한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을 위해서 웰빙하는 정당 만들겠습니다. 웰빙이요? 와. 그런데요, 배종찬 소장, 제가 정말 화가 납니다. 왜요, 배종찬님한테? 좀 계속 저 친한파로 몰렸는데 몰렸어요. 지금. 그 댓글 제가 뭐 어쨌다는 거죠? 댓글 뭐 난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가까이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장해찬이 얘기했다고 네, 거죠. 장해찬이 얘기했어요. 그 전혀 알지 못하는 얘기, 그런 식으로 얘기하실 것 같으면요, 오히려 민주당에서 무슨 DD 뭐 리스트인가 그런 유의 얘기가 있지 않았나요? 뒤에 똥 찼어요? 왜 그 그래요? 매크로인가 뭔가 그런 식으로 비하하지 마시고 예. 운영하는 손가락 혁명군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았나요? 예. 그런 식으로 저희 변화를 요구하는 당원들을 욕보실 일이 아니라 민주당에도 똑같은 의견 제시하기를 바라고요. 저는 많은 분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네.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국민의힘과 더 많은 확장성 있는 그런 정책을 반드시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아. 우리는 오늘 네. 폭풍을 뚫고 갑니다. 와. 이야. 함께 합시다. 우리 네. 변호사님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 저는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네. 잘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 하여튼 대표가 됐습니다. 약간 최고위원을 보면 박정훈 의원이 떨어졌습니다. 네. 한동훈 팀이 다 된 거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여전히 이 한동훈 지도부에 대한 네. 견제 심리도 작동하고 있다. 왜냐하면 뭐 김민전도 그렇고 김재원도 그렇고 인요한의 경우에는 3명이에요. 네. 한동훈 라인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요한은 원희룡, 그렇죠. 그리고 김재섭은 나경원 같이 그렇죠. 떴어요. 그러니까 네. 무슨 이야기냐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밀어줬지만 최고위원은 또 다르다. 한동훈 아. 대표가 됐지만 그래서 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여전히 한동훈 대표의 동무대는 아닐 것이다. 그러면 오늘 낮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하기로 돼 있는 거죠. 지난번에 불발됐던 그렇죠. 오찬이. 식사. 근데 참 이게 저는 대통령실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정이 궁금해요. 자, 재밌는 거 짧게 궁금해요. 이야기 드릴게요. 궁금해요. 어제요. 전당대회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네. 연설을 하고 바로 떠났어요. 네. 왜냐하면 좀 기다리면은 신임 당대표하고 같이 손을 잡을 수도 있었거든요. 원래 그거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갔단 말이야. 그래서 네. 뭔가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이거는 결과 발표 전이지만 완전히 한동훈의 압승이구나. 그래서 대통령, 왜냐면 계산이야 이미 미리 다 끝냈겠죠. 그런데 떠났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어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잔뜩 무슨 공연을 계속해. 결선 갈 거면 그런 거 하면 안 돼. 욕 바가지 들어. 아니 결선 갈 건데 뭐하러 이거를 공연을 다 끝까지 다 하고 뭐야 도대체. 그 시간 또 생방하셨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보니까 이게 1차로 끝나는 거야. 아.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심정은 아마 지금 곧 등장하실 것 같은데 똥 씹은 표정일 어이 한번 들어봅시다. 네. 우리 진짜. 당원 동지들의 우리 당의 주인이신 당원 동지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우리 지금 비웃는 겁니까? 아니요, 저 좋아서 그렇습니다. 예. 눈빛 예. 당원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제가 아주 힘이 납니다. 나는 거 맞아요? 참, 왜 빨리 갔냐? 왜 빨리 가셨어요? 빠져나갔냐? 왜 그거 가셨어요? 고기를 재워놓고 아. 만찬을 준비하죠. 이거 왜 이렇게? 신임 지도부하고 드시면 될 건데 왜 그 떨어진 상까지 다 불러요? 그래 더 맛있지. 더 맛있어요. 그래 더 맛있게 또 재우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든 만찬을 통해서 더 예. 단합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언제나 저는 지난 날도 그랬고 예. 앞으로도 지금까지 뭐 당원들의 힘을 통해서 쑥쑥 커왔고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네.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저는 잘. 네. 술맛 떨어지네. 술만 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으신 것 아니 같아요. 그래서 지금 눈빛 이야기를 하는데 예. 당원들의 눈빛은 봤는데 과연 어제 전당대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예. 한동훈 후보 아직까지 이제 당 대표 발표되기 전이었어요. 그때는 후보였죠. 한동훈 후보의 눈을 봤느냐? 봤을 좀 것인가? 안 보는 것 같았다. 예. 좀 외면한 거 아니냐? 두 사람 다 그렇죠. 악수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조금 달랐던 것 같기도 하고. 중요한은 떨어졌죠? 원희룡 후보님? 그렇게 아니 떨어졌잖아요. 1등 하는 후보 기득권에 기생하고 큰 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렇게 양쪽 다 이렇게 친한 바로 이렇게 그렇게 아니 메신저를 한동훈 공격하고 대표 얼굴도 본 적도 없어요. 메시지에 대꾸하지 못하고 이 두 사람 한동훈식으로 또 빠져나가는 거 이 국민들이 다 아실 거라고 패턴 다 보입니다. 예.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특검과 탄핵 이 막아내는 거거든요. 저는 대통령의 신뢰가 여전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역할이든 앞으로도 꾸준하게 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 완숙된 과일로서 말씀드립니다. 포카일 아니고요. 누가 북과일입니까? 예, 아닙니다. 예. 오해입니다. 오해입니까? 자, 아주 이제 원희룡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폭망했던 가장 큰 이유는
원희룡 후보는 남원정 시대 기억나실 거예요. 그 혁신적인 이미지. 남경필, 그렇죠. 정병국. 남경필, 정병국. 그러니까 예. 제주도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육지에 어떤 지역 기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영남이다, 호남이다, 또는 뭐 충청이다. 그렇다면 원희룡 후보가 갈 수 있는 길은 자기만의 그 소신 있는 정치를 통한 팬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정말 이번 전당대회만큼은 원희룡이 안 보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많습니다. 예. 이름은 원희룡인데 그 모습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바른 모습 같았다.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희룡 후보의 데미지가 굉장히 클 거예요. 컸다. 예. 그래서 큰 표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표차이든 큰 표차인데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걸릴 중요한 것이고. 것은 네. 계속해서 과다한 친윤 MSG 분비를 하면 원 후보는 더 힘들어질 거예요. 원전 장관. 그래서 정치적으로 예. 빨리 원희룡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된다. 차라리 명령령 원희룡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된다. 예. 홍준표 시장은 나오셨어요. 배종찬 소장도 살 빠진 모습으로 돌아오세요. 그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인자 인자. 그건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양립 불가능한 떼따방인 세력들은 잊어버리고 내 이제 대구시정에만 집중하라. 그러니까 이제 방법도 없어요. 이제 일모도원이라고 하지만 아직 시간도 충분하고 이제 인자.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예예예. 대구의 미래 100년 사업을 위해서 총력을 다할 겁니다. 네. 당원들 이번에 예. 실망입니다. 좀 실망이십니까? 아, 어떻게 저런 얼치기 레밍 집단처럼 이렇게 따라가가지고 이거 검찰총장도 내 할 말 많아요. 네. 시장님 푸바오는 언제 옵니까? 포바오 저거 고향 돌아간 곰탱이를 자꾸 따라갈 그 포바오든 오세훈 시장한테 물어보든지. 네네. 아 그렇습니다. 그때 중국 갔을 때 푸바오 얘기 하셔야지. 자 홍준표 시장님 화가 뭐 오늘 그 가만 보니까 그 지리산 그 저기 반달곰 닮은 것 같아. 곰 같아요. 배정선 곰 닮았다. 곰곰이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런 생각 네. 들긴 합니다. 자 국민의힘의 당 대표를 했다가 축출당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2주도 못 가서 축출당할 수 있다 한동훈. 예. 그 예측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이야기하는 김옥균 프로젝트죠.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김옥균. 그렇죠. 당의 이른바 친윤 윤핵관 조직에서 한동훈 가만 안 놔둘 거다. 네. 그래서 계속 당에서 쑤시고 후벼 파서 쫓아낼 거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러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곧 이재명 대표 시대가 열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 지금 국회 지형도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데다가 지금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 보시면 알겠지만은 똘똘 뭉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한동훈 대표 쫓아내려고 안에서 내용을 하면은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인들 온전하지 못합니다. 윤 대통령도 거의 임기 이제 3년 조금 덜 남았는데 거의 폭망지경. 네. 국민의힘도 폭망지경. 한동훈 대표도 폭망지경. 그래서 저는 불가피하게라도 그러니까 왜 우리가 웃는 게 아니야. 웃는 게 그것처럼 웃는 게 아니야. 노래를 부르시네요.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그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의 네. 관계는 싫다 하더라도 설사 아침에 이제 설사 얘기를 하시네요. 설사 싫더라도 손을 붙잡고 표정은 웃음 표정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너무 그러니까 야당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여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렇게 그냥 내용이 이렇게 해서 거의 콩가루 수준으로 가버리면 네. 폭망이에요. 그건 폭망이다. 이준석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뭐 분당이다 네. 또는 뭐 쪼개진다 이건 아니더라도 시시하면서도 갈등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갈 수밖에 없다. 같이 갈 수밖에는 없는 처지다. 그렇게 봐야 되죠. 자 송영길 전 대표가 한 말씀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예. 정말 한심하고 아니야 심정으로 왜 화가 나십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인데 다른 당인데. 잘 보세요. 예. 이재명, 김두관 이런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밑에서부터 커온 사람들이. 아. 근데 여기 완전히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검사 칼잡이들을 데려다가 거기에 쟁쟁한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자기들 목 베었던 조선제일검 한동훈한테 조자룡 한 칼 처럼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맞네요. 그렇게
나다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심정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수십 년 동안 정치하면서 정말 공부도 안 하고 한심하게 살아왔구나. 이 사람들이요. 전 문재인 정부 때 이명박 박근혜 구속시키고 패스트트랙 나경원 기소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부정하고 뒤집으려고 하니까 전부 다 스텝이 꼬이고 나자빠지고 합리화하려고 하니까 지금 안 되는 거죠. 이제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된 순간 이제 몰락의 시작입니다. 몰락이다. 이제 모두 물병 또 물병 던져요. 아, 좀 던져요. 진짜 들었어요. 들었네요. 물병 다 들어요 지금. 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네. 건배 아니고요, 건배. 뭔 건배입니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네. 이원석 총장이 저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검사 탄핵한다고 하니까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네. 수호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 맹자님 기원전 372년 맹자님 말씀 잘 외우시네요. 역사 얘기하니까 왜 웃습니까? 아니 너무 잘 외우시니까. 네가 설민석이야. 아무튼 아니요. 글래디에이터도 그래서 안 하십니까? 예. 그거는 이제 재미가 없다 그랬어. 채태수 동양으로 좀 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인의의 세상이 무너지고 문명의 세계가 벌거벗은 용역 깡패의 세상이 오는데 예. 이원석 총장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야만의 시기가 진행자실에서 좀 가만히 끊어주세요. 그래서 물병을 좀 던져버리시고 물병 던진다 그러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니 말씀이 너무 길어요. 소나무당 화이팅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한 말씀 꼭 하고 싶어서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주목을 못 받으시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지. 어떡하나.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지금 말씀처럼 어쩌면 이 양 사방의 공격을 한동훈 후보가 극복한 것 같아요.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 배신자 프레임 딱 그렇죠. 작동되면 예전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이거는 사실 극복이 어려운데 이걸 극복하고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까지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예. 일단은 총선에 대한 그 책임 부분이겠죠. 네.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한동훈 대표도 이제 책임이 있죠. 분명히 비대위원장이었으니까. 예. 근데 여론조사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 더 크다. 예.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낮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의정 갈등도 있었죠. 이종섭 전 호주 대사의 뭐 오픈런도 있었죠. 네. 뭐 이런 상황들이 이른바 브레이킹 포인트. 그래도 국민의힘이 좀 선전할 만 했는데 그게 와르르 또 무너지는 상황이 돼버렸던 네. 거죠. 걔가 안 칠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개그 치지 마시고. 되다 보니까 예. 이제 사실상 그 선거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인데 그걸 이렇게 배신이요? 제가 누굴 배신했나요? 지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누굴 배신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 예. 서면으로 좀 통보해 주시죠. 배신. 아니, 그래서 저는 제가- 국민을 배신한 적이 없어요. 김건희 여사 배신하신 거 저는 아닙니까? 제가 무슨 배신했습니까? 저는 당원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무슨 대단한 배신을 했나요? 배종찬 소장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배신자 배도 우리 고모가 배신자예요. 보수 정치는 포용력과 정치력이죠. 확장력 성입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아니, 두 그래서 분은 제가 품고 가겠습니다. 잘하십시오. 입당 원서 가져오세요. 두 분. 예, 아이, 고맙습니다. 저는 입당 안 사랑합니다. 정리를 하면 좀 말도 안 돼. 그래서 이제 말은 되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런 걸 안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한동훈 이런 걸 하라고 나온 겁니다. 대표도 가장 앞으로 지적을 받을 게 예. 너무 이렇게 검사 스타일처럼 그냥 아. 한마디 하면 또 한마디 하고 이러지 말고 이젠 대표 스타일이죠. 너무 넉넉히 웃으면서 허허허 이런 것도 있어야 되죠. 예. 너무 정말 달려들고 웃음을 뭐 강조하는 게 검사 스타일입니다. 쪼아대는 식으로 하면 그 이미지에서 못 벗어나요. 예. 지금도 봐요. 자꾸 끼어들고. 화가 나셨나요? 자꾸 보라고 하는 게 검사 스타일입니다. 아 정말 물병 던질 거 정말. 물병을 던지라고 하는 게 송영길 스타일입니다. 아 정말. 아니 그러나 근데 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함께 갑시다.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면 네. 배신자 프레임이 작동하기에는 미래에 대한 어떤 팬덤 현상이 한동훈에게 굉장히 크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유승민에게도 그 정도 팬덤 현상이 있었다면 극복이 가능했겠죠. 말하자면 그 탄핵의 강을 건넜을 텐데 그 정도로 확장을 못 시켰어요. 물론 이제 한동훈 대표도 이게 얼마나 가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이게 이제 확장성이 간다면 가능한데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이제 계속 질문하실 부분이 유승민 전 의원도 사실상 그때 원내대표에서 쫓겨났었고 그렇죠. 이준석 사례도 있었고 근데 한동훈도 똑같은 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저는 그러기는 어렵다. 그러기 어렵다는 이유는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너무 잘나서 그게 아니라 한동훈이 망하는 순간 국민의힘도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서로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손잡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고 또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조국혁신당 주도로 해서 한동훈 특검법을 하면은 지금 108명이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그러면은 다들 그런 생각합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 뭐 한동훈 대표된 것에 대해서 똥심은 마음일 텐데 그러면은 가 말이야. 아 이거 하지 마. 예, 따라하지 마세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예. 그 한동훈 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 안 할 것이다. 근데 그럼 그걸 받아들이면은 한동훈 대표 또 특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또 국민의힘 끝장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왜? 그것을 한동훈 특검법을 대통령이 덥석 받아들이는 순간 대통령한테도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죠. 자, 예. 예, 아, 이재명 대표 나오셨어요. 저희도 예. 전당대회 중이지만 한 대표님, 뭐 신인 대표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국회에는 여야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 앞에, 이 민생 앞에는 여야가 따로 있습니다. 특히 먹사니즘 앞에는 우리 모두 하랍니다. 그래서 이 먹사니즘 아닙니까 제가? 네. 냉장고 열어보니까 재미없네. 잼이없네.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아, 잼. 네. 아, 예, 끼어들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민주당에 잼이 있죠. 예. 이잼. 예. 예, 그래서 뭐 함께 협치해 나갈 부분은 협치해 나가자 이런 말씀드립니다. 조금만 좀 기다려 주세요. 예. 예. 90% 이상 받고 있던데요. 축하드립니다. 아이 근데 자꾸 조국혁신당하고 비교해 가지고 예. 쑥스럽습니다. 예. 민주당을 이야기하면 이재명 전 대표의 영향력이 참 대단합니다. 물론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지지층들은 열화와 같이 응원을 하고 있고 또 뭐 반대 쪽에서는 이제 공격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만 놓고 보면 대단한 거예요. 결과만 놓고 보는 대단한 겁니다. 거죠. 예. 결과만 놓고 봤을 때 그 어렵다는 당대표 연임도 지금 거의 뭐 결정이 난 거나 다름이 없죠. 네. 그 다음에 득표도 지난 2022년 대선 직후보다도 더 높아졌죠. 77.7. 월등하죠. 그러면은 여하튼간에 이재명 전 대표는 이제 뭐 대표 될 거니까 이재명 대표는 딱 하나 남겨두고 있어요. 뭐죠? 이 재판 과정, 이 재판 과정만 통과를 하면 말 그대로 대선 후보죠. 대선 후보고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예요. 네. 어쨌거나 말이에요. 국민의힘은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관계도 일단은 지금 뭐 정리가 돼야 되겠죠. 정리가 돼야 되는 그런 예. 상황이고 그런 걸 본다면 민주당에서는 또 다른 대안은 없고 뭐 조국 대표 지금 대표 됐죠 다시 그 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 이재명 전 대표의 발끝에도 못 미치 영향력을 보면 근데 예. 이제 이재명 전 대표 앞에 놓여 있는 리스크는 이제 재판입니다. 이 재판을 얼마나 넘어서느냐, 어떻게 넘어서느냐 이 점이 핵심이죠. 자, 김기현이에요. 김기현 전 대표님. 민주당 전당대회는 마치 그 공산당 투표를 보는 것 같아요. 공산당의 본질이 뭐예요? 다른 견해, 다른 인물은 발조차도 붙일 수 없는 정당. 다양성이 회계성 상명하복 아니에요. 개딸 수령 아버지의 대선 가도에 방해만 되는 것이라면 네. 당원 당규든 검찰이든 판사든 뭐 거침없이 노력해버린 그 광기가 보여지잖아요. 아, 김기현 대표님. 그래서 제가 네.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조국혁신당 99.9% 나왔던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죠. 아. 여기까지예요. 예. 대표님 그 울산 가십니까?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그 정청래 의원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법사위에서 정말 그 법사위는 불법이에요. 그때 가보겠어요. 궁금해가지고요. 간다고 하니까 아니 KTX가 놔두시죠. 굽어졌다 그래가지고. 자, 법사 얘기도 좀 하셨으니까 이 청문회도 이제 준비하고 있고 특히 특검법 같은 경우 한동훈 이제 당 대표가 됐을 때 그렇죠. 야당하고 뭔가 같이 갈 수 있는 거부권 행사했을 때 그럴 가능성도 사실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한동훈 특검법도 좀 전에 말씀했지만 그것도 좀 상황이고 대통령실 입장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제일 핵심은 이거예요. 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방향에 윤석열 대통령 방향에 짝짝꿍을 맞출 거냐 아니면 그거죠. 예. 자기 목소리를 낼 거냐. 저는 네. 자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왜? 낼 것이다. 한동훈 대표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9월까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끝날 때는 뭐 거의 뭐 당대표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1년 동안 퍼포먼스를 내느냐 못 내느냐에 한동훈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로서는 두 가지는 해결해야 돼요. 하나는 네. 최상병,
두 가지 해결 못하면 한동훈 미래 없습니다. 하나는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어쨌든 여론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김건희 여사 수사. 이번에 그 뭐 경호동인가요? 거기서 수사받았다는 거 여론으로 1달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이 수사 받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국민 여론은 중도층이에요. 네.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뭐 공세를 취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또 반박하는 그게 아니라 중도층에서 1단락이 돼야 되는데 지금 벌써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논란도 있죠. 네. 그러면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바로 일문일답에서 답변을 했죠. 네.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을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해결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또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해결 못하면 한동훈 대표의 미래도 없고 대선 후보로 가서 성공할 가능성도 없고 이 두 가지를 대통령과 그냥 치고받는 싸움판이 아니라 한동훈의 뭔가 머리로 한동훈의 가슴으로 해결해야 되고 이거 해결이 한동훈의 모든 것이다. 과제다. 그렇죠. 자, 저분 있잖아요. 오늘 많이 나오시네요, 한동훈 저 대표님. 평론가께서는 자꾸 야당 측에서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오늘 좋게 얘기를. 나 야당에서 욕바가지 넣는 사람이에요. 뭔 소리예요? 제가 그것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는 네네. 보십시오. 제가 한동훈 이름을 얘기하면서 특검법 3자 중재안 내지 않았습니까? 아 맞아요. 그런데요. 그걸로 이제 판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당에서 계속해서 제 이름 거론하면서 특검법 내자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협박용이죠. 그리고 이거는 협치 안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자꾸 저 평론가께서 제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야당의 편을 드는 거는 굉장히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알겠습니다. 야당의 편을 더 안 들었는데 뭐 무슨 본인 얘기 얘기죠? 같아요. 협치를 누가 요구하고 있습니까? 제가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왜 우리한테 화를 내죠? 자, 뭐 이제 우리가 우리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대표 되셨는데 이제 화를 좀 네네. 줄이시고. 저는 화를 내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자도 야당 편. 아니야, 저 야당 편 아닙니다. 야당 편. 이건 굉장히 곤란해요. 아니 한 대표가 한 약을 좀 드셔야 될 것 아니, 같아요. 예. 그러면 양문석 의원은 양약 드셔야 됩니다. 왜 그러시는 아, 거야? 정말. 그런 말 농담. 양문석 논리 아닌가요? 예. 자,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아.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번 전당대회 예. 최대 수혜자는 오세훈일 수도 있어요. 오세훈 시장이란 말도 예,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세훈입니다. 서울 정말 아름다운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맞죠. 그런데 이 서울시청에 있다 보면 정말 전당대회에서 난파선에 누가 선장이 될 것인가 이런 깊은 고민을 해봅니다. 원하는 대로 된 겁니까, 시장님? 당원들이 원하는 대로 됐겠죠. 그렇군요. 정말 아무쪼록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역시. 저는 지금 해외로 어? 또 출장에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죠. 태극기. 예. 태극기 얘기를 왜 꺼내십니까? 아니 그래서 뭐 태극기는 한 달 동안 들어주세요. 한 달 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말 수기를 통해서 정하기로 했으니까 이왕이면 제 이럴 줄 몰랐습니다. 네. 태극기라는 게 보수의 상징입니까? 진보의 상징입니까? 우리 국가 상징이죠. 국가의 상징이죠. 네. 정말 태극기라는 것이 다시 인민군에 의해서 서울이 수복되고 걸렸을 때 얼마나 많은 민주공화국의 지치가 다시 올라갔습니까? 네. 그 의미를 살려보자고 한 것인데 자꾸 일각에서 그렇게 시비를 걸고 하니까 시장님 애국가 사절까지 부르실 수 있나요?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다양성이 더 많은 얘기를 들어보자 해서 한 달간의 기간을 줬고 지금 제가 기후 문제가 있어서 네. 정말 기후 행동 시장 회의 이게 문제가 커서 유럽과 중국으로 출장을 가 있는 잘 상태니까 다녀오십시오. 네. 보내버리는 겁니다. 아, 그래서 생각보다 길어서 예, 제가 성과를 이제 공유하러 가는 겁니다. 네네. 경기도도 굉장히 유감입니다. 아 왜요? 기후동행 카드를 확대해야 되는데 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안 하니까. 아, 시장님 정말- 제가 이 배추도사가
기후 동행 카드 잘 쓰고 있습니다. 저도 잘 쓰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그런데 박지훈 변호사는 저 경기도 살아요. 예. 경기도 홍보를 열심히 하셨던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와 동행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빨리 서울로 편입하시길 바란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예. 우리는 한강 르네상스판. 한강 르네상스도 정말 반대가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좀 뭐 자연을 방해한다 이런 얘기도 자, 많았는데 주조실을 좀 끊어주시죠. 아니 그 네. 토마토도 자연 친화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여기서 네, 끝난다니 정말 오세훈 시장님 가만히 좀 계속 말씀하실 것 같아서 예. 아유 정말 마무리를 좀 안녕하세요. 문제 아, 선글라스 제가- 계셨네요. 요즘 말로 향수를 하셔요. 쌍수하셨군요. 이 눈빛 좀 따라하지 않았어요. 예. 조만간 좀 공개할게요. 쌍수하셨네요. 뭐 눈빛이 뭐 그런 게 없습니까? 네. 조금 변하신 것 같은데. 예. 아무쪼록 그 나는 그 환영을 안 해주는 거 보니까 이 녀석들이 버릇이 없어서 아닙니다. 아, 네, 김종인 지금 위원장님 시간이 하자. 지나기 그래서 때문에. 그 국민의 힘이 그 아무쪼록 나는 그 한동훈이라서 만나본 적도 없어요. 네. 그렇지만 청년들 그 지지세를 얼른 모아야 된다고 봐요. 나경원이가 뭐 나를 보고 당명은 바꾼다 했는데 내가 안 될 줄 알았다고 봐요. 꽃이다. 그렇다고 봐요. 다 하셨습니까? 네. 끝.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 배민 김종인 위원장님까지 마지막에 그러니까요. 목소리 들어서 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종찬 수장님, 이상민 PD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뉴스인사 프라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일단 제공이 되고 당일 저녁에 일반인에게 공개가 됩니다. 가입 방법 게시판 통해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